본격적으로 국어입니다. 혹시 뭐 이대국어 국어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근데 좀 재미난 사실 아세요 혹시? 이것까지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약간 이대국어는 좀 재미난 게 하나가 있어요. 국어가 어려우면요 그 해는 영어가 쉽습니다. 영어가 어려워요? 그럼 그 해는 국어가 쉬워요. 약간 이런 퐁당퐁당의 전설이 있는 게 이대국어인데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제 이대국어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제 알게 된 건데, 사실 이제 우리 이대국어 국어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데, 보통 설명회 다니시면서 혹시 이대국어 국어하면 보통 키워드를 뭐라고 잡으시던가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 많이들 하시죠? 근데 그 어려움의 정도가 이제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서, 아, 오늘 우리 친구들이 좀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저는 원래 간담회 때는 꼭 우리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가 제 주의인데 오늘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오늘 꼭 되게 돌아가셔가지고 꼭 한번 보여주셔야 하고. 사실 간담회 애들이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게 어머니들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또 이게 또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 뭔가 학생과 갈등이 있으면 저를 통해서 하세요.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원만하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원래 요학원에 있었죠. 요학원에 있었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차리게 된 거고요. 현재 여기에서는 이제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여기에 나와가지고서 제가 이제 배재고만 제가 담당을 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자사고 중심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원래 이대국어 뭐였어요? 자사고였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재고랑 이제 이대국어 이 두 자사고를 좀 오랫동안 이제 썼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배재고 하는 스타일과 이대국어 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되게 편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이대국어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건 PPT가 아마 안에 있을 거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국어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교과서가 너무 좋아요. 천재 김수학이라고 하는 이 교과서, 근데 이름 되게 특이하시죠? 되게 유명한 국어 선생님이세요. 나름대로 그 국어계에서는 한 획을 그은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이름도 수학이세요. 근데 이분이 지은 교과서인데 전국적으로 채팅률이 굉장히 좋은 교과서라서 자료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이 문제가 모자라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교과서라고 하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이대국어인데 설마 교과서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짜잔, 여기가 포인트죠. 아마 이제 올해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부교재에 대한 설정을 무엇을 할 것인가가 좀 관건이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원래 이대국어를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원래는 부교재가 문법이었어요. 그래서 문법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애들이 문법 때문에 이제 좀 힘들어 했었다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좀 변화를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는 학력평가 기출이 이제 들어갑니다. 5개년치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이 나 이 작품 좀 좋아해. 그런 프린트를 주시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였어요. 그때 또 추석이 껴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대국어 내신 대비가 5주밖에 안 됐던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이대국어가 이제 좀 다트게 시험을 이번에 그때 봤었거든요. 근데 소설 전문이 2개 들어갔네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이대국어는 사실 교과서보다도 이쪽 계가 훨씬 더 치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저도 이제 관건인 게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갔을 때 이번에 부교재가 과연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기간제 선생님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기간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재계약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은 또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기존의 선생님이세요, 만약에 그럼 그 선생님이 과연 1학년을 계속 할 것인가? 이제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과서는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를 누가 잘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교과서는 되게 훌륭하다고 늘 평가하지만 사실 교과서가 생각보다 필요가 많이 없는 거죠. 왜? 이쪽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관건이 될 거고요. 문제수는 다행스럽게도 100관씩만 30문제예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또 생각을 하게 되면요. 50분 동안에 30문항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한 문제 몇 분 안에 풀어야 될까요?
1분 안에 들어와야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일단은 왜 1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를 푸는 것도 있겠지만 모르는 지문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외부 지문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애들이 문제를 풀어야 될 시간은 1분 안에 다 들어와야 되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읽어야 될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2대 국어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을 좀 스피디하게 푸는 것들도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2대 국어 국어에서 1등급 받기 위한 조건이에요. 부교재가 관건이 될 건데요. 사실 제가 여기다가 쓰고 싶은 말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이름을 제가 언급할 수는 없어서 제가 넣지 못했는데, 사실 제가 조금 지금 주목하고 있는 선생님은 바로 요 분이세요. 제가 그냥 강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전설의 선생님이고요. 이분이 부교재 전담이에요.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부교재를 하시긴 하시는데 이분은 부교재만 담당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문제가 보통 한 10문제 정도 내시거든요. 3분의 1을 이분 내세요. 선생님은 4분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시험에 3분의 1을 담당하세요. 근데 일단은 제가 첩보에 받은 거에 의하면 일단 2학년에 올라오셨대요. 근데 1학년도 할 것인가? 지금 2학년 올라가면 확정 났거든요. 애들이 짐을 옮기는 걸 봤대요. 짐을 옮기는 걸 봤대요. 2학년을 옮기는 걸 봤대요. 근데 과연 이제 1학년도 같이 갈 것인가? 원래 이분이 하실 때는 같이 하실 경우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이제 이분이 과연 1학년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따라서 시험의 난도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분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1컷이 좀 많이 나뉘거든요. 이대복 혹시 1컷 몇 점 정도 되신 것 같으세요? 혹시 1컷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컷에 대해서? 보통 설명회 같은 데 가면 1컷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학원이 있고 이제 말씀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대국어는 근데 친구들이 국어 영어는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9등급제가 아니라 지금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5등급제로 바뀌어서 기준 따지게 되면 좀 시험이 쉽다? 그럼 90점. 시험이 좀 어렵다? 그럼 80 초반까지 내려가요. 근데 그거를 누가 차지우지? 이분이 차지우지.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따 제가 간단하게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2대 국어에서 해야 될 건데요. 일단 첫 번째가 정확한 사실 확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학 개념어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아마 방학 기간 동안에 국어 학원을 다닌 친구들이 있고 다니지 않은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수강생들도 분명히 있고 한데 사실 수강생들 중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들어온 친구들이 있고 좀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고 약간 이런 면들이 있는데 제가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문학 개념어를 생각보다 원활하게 알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감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 국어를 따졌을 때 많은 분들께서 국어는 감의 영역이다, 뭐 재능의 영역이다, 뭐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랬으면 전 대학 못 갔어요. 저는 성향이 이과 성향이거든요. 저는 원래 이과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물리를 못해가지고 하필이면 저희 때는 그때는 물리를 잘했어야 이제 메이저 대학을 갈 수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문과로 가겠다 해가지고 저 문과로 특기스였거든요. 근데 전혀 하자 없었거든요. 왜냐? 어차피 얘는 시험이잖아요. 애들한테 감과 그 재능을 묻지는 않거든요. 그 논리랑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문학 개념어 조건을 굉장히 잘 물어보는 게 2대 국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거 미스터 방 수업했던 거 지금 작년 수업입니다. 이거 의심되시면 제가 영상 틀어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미스터 방을 공부했을 때 무조건 알아야 될 게 이게 한번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수능에 물어봤던 게 뭐였었냐면은 초점하자라고 하는 걸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 초점하자가 어떤 거냐면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 있는 이 서술자가 등장인물에게 빙의를 해가지고 내용을 전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수능에 나왔었거든요. 이대고는 근데 수업을 하실 때 그래도 선생님들이 3학년 수능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세요. 그게 시험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무조건 나온다, 이거 적절하지 않은선지 뭐 하나 있을 건데 봐라, 바로 나오잖아요. 1인칭 주인공 서술자가 아니잖아요. 초점 하나 전제 작가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문학 개념어를 누가 정확하게 아는가가 관건인 건데 그걸 수능형처럼 가르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있거든요. 시간이 저랑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선택지를 골라야 되잖아요. 저는 늘 그걸 말씀드려요. 제 수업을 못 듣게 되면은 그래도 다른 학원 가셨을 때 이거는 확인하셔야 된다가 있는데 저는 문학 개념어를 수능처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셔야 된다고 봐요. 과연 3학년 수업을 한 적이 있는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이 대부분은 수능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내기 때문에 수능 수업을 해본 적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실적 근근이 있는가? 저처럼 매해마다 만점 수능 맞춘다 나온다. 그럼 상관이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대부고 문학 개념은 못 따라가요. 조건이 되게 명료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딱딱딱딱 떨어지게 그런 것들을 알려줘요. 만약에 너가 새로운 작품을 만나게 됐어. 어차피 이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 범위 외에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저는 조건을 알려줘요. 친구들한테. 그럼 이런 조건이 부합이 된다? 그럼 그건 맞다. 제가 그래서 친구들한테 얻은 별명이 하나 있잖아요. 문과를 빙자한 이과. 감으로 절대 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건들을 알려줄 건데 우리 친구들이 문학 개념어를 수능처럼 알고 있는가를 일단은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안 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을 사실 중학교 때 국어 내신 대비 솔직히 얼마나 했어요? 시험 보기 며칠 전에 하나요? 며칠하고 안 여쭤보죠 제가? 며칠 전이라고 여쭤보잖아요? 보통 전날에 많이 합니다. 전날에 해도 사실 자소서 평가 문제 좀 풀고 들어가도 애들이 엔간 점수 세이브해서 왔었을 거예요. 이유는 제재가 너무 쉬웠거든요. 제재가 쉽다 보니까 이제 한 번 읽었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남으니까 그냥 그 감으로 그냥 자소서 평가 문제 몇 번 풀고 들어가고 일단은 실수 안 하면 일단은 A. 좀 실수하면 뭐 80점 후반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그 짬을 가지고 그대로 고등학교를 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 10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공부 애들이 좀 문제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학년 친구들이죠 지금에. 이게 고등학교가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중학교 때도 5등급제인데 이 정도만 해서도 국어 점수 세이브가 됐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5등급제? 뭐 똑같은데? 이제 이랬다가 이제 막 살면서 처음 맞아보는 점수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엄마 나는 이제 국어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학원을 바꿔야겠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는요, 중학교 때의 제재랑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거를 알게 된 게, 저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했었거든요. 제가 해봤는데, 저는 고등학교에만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중학교 때 근데 애들이 뭘 배우고 오는지 사실 저는 몰랐어요. 이게 교육과정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모르고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중학교 때 애들이 뭐 배우고 오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당연히 중학교 때 뭔가 배우고 올라왔을 거라 생각하고 수업을 하고 시험을 내요. 근데 애들은 수업해보면은 이러고 있는 거죠. 즉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억으로 문제 풀면 안 돼요. 무조건 팩트 체크를 되게 잘 하게끔 유도하셔야 돼요. 본문을 좀 한 번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본문은 적어도 시험 보기 전까지는 10번 이상 읽어봤어야죠. 그래야지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청각, 시각적 어디 있었지?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기억력이 아니라요. 청각적 심상 어디에 있는지 딱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읽어놨었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걸 안 해요. 중학교 때 그렇게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습관을 굉장히 잘 길러주셔야지 이대국어가 되게 쉬운데 이대국어 선생님들 중에 일부 선생님께서 이 문제 유형을 되게 잘 내세요. 이거 애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게 찍기도 어려운 거 아시죠? 얘는 선생님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너 정말 정확하게 글 읽었고 뭐야? 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애들이 그 습관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문제 유형 나왔다면 애들 이제 막 그때부터 확률통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건 수학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대국어 할 때는 늘 친구들한테 이걸 물어봐요. 저 테스트 볼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틀렸잖아요. 맞았잖아요. 저 이거 꼭 들고 들어오라 그래요. 찍어봐. 설명해. 전 이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이대국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이분이 들어오셨을 때 대비가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연 학원들에서 이런 걸 하는가? 물론 전 그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저랑 시간이 너무 안 맞아서 못 듣게 되었다? 그때는 저 수업을 하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대 국어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학 개념어를 수능처럼 알고 있는가? 두 번째 근거를 본문에서 가져올 수 있는가? 느낌과 감이 아니라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감히 이 말씀 올릴게요. 제가 이 지역에서 문법 제가 그냥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근데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사실 학교에서 오게 있는 것도 제가 잡아낸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을 좀 했다 보니까 원래 임용시험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문법이에요. 제가 문법 장인이 된 거죠. 학교 선생님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대국어 문법할 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기출을 가져오신다는 거죠. 어디 기출? 수능 기출을 가져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치기가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사실 이런 기출들을 이제 3학년이 된 강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몇 년도에 나왔던 그건데? 이걸 알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 처음 가르치시는 분들이나 3학년 수업을 안 해보시는 분들은 이대국어는 되게 창의적인 문제를 냅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수능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는데 무슨 소리예요. 근데 제가 문법을 왜 전문가한테 배워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대국어는 30문제 중에 보통 한 8문제 정도가 문법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법 문제는요. 공부를 되게 잘했을 때의 최대의 장점. 문제가 30초면 풀립니다. 문법을 잘 공부했으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문법을 엄청나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잘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그 30초, 1분이었던 걸 30초로 땡긴다고 치면 절반이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절반 세이브 되는 거 어디다 투자? 여기다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문법을 진짜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제가 문법을 되게 자신있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이 이대국어는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 완전동화, 불완전동화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였거든요. 이것도 영상 틀어드릴 수 있어요? 나왔잖아요. 그대로 모르고 나왔잖아요. 이대국어는 수능형처럼 사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궤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거 딱 보자마자 역시 수업 때 나왔던 거. 애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국어는 기본적으로 항상 문법은 좀 전문가의 손을 통해서 제대로 배워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키워드로 삼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역시나 3학년 기출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요거 이중모음 관련된 문제인데 이중모음이 보통 1, 2학년 강사들한테 되게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3학년 꼭 그대로 가져와서 냈고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거 무조건 나올 거니까 여기 별표까지 다 쳐놨거든요. 무조건 나온다 이 대부분은. 그래서 저는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만 그냥 친구들이 따라만 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법이 좀 약한 친구다? 그럼 어떻게든 계속 저한테 붙여주시면 돼요. 잘하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이번에 들어온 한 친구도 문법이 좀 고민이어가지고 이번에 들어온 친구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문법을 저희가 아예 전단에서 붙여서 조교 붙여서 가르치고 있어요. 제 수업만으로는 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조교까지 아예 붙여가지고서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그 조교들은 다 저한테서 배웠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문법을 좀 잘할 수 있는 분을 만나서 진행하는 게 최고고 문법은 저예요. 잘할 수 있어요. 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수업의 지문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업의 지문이라고 얘기를 드리자면요. 학력평가 기출도 있고요. EBS 수능 특강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랜덤리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능형 보기도 만들게 되는데요. 요게 바로 그 전설의 선생님의 문제입니다. 이분의 문제예요. 이거 지금 문제 하나예요. 문제 하나예요. 우리 아까 기억니은 리을 문제 유형 보셨죠? 요거랑 비교해 볼게요. 이거 기간지 선생님이 내신 거. 장난 아니죠?
제가 왜 시간을 잘 해야 되는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게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만 내신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EBS 수능 특강에 있었던 제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제재를 새롭게 준 다음에 엮어갖고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자기가 시험 범위에 배웠던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문을 읽은 다음에 이만한 선지들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애들 맨정신에 풀어도 보통 3분 이상 걸리거든요. 맨정신에 풀어도 그래요.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에서 시간을 못 줄이게 되면 이거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문제를 낸다라고 하는 거. 친구가 이건 아쉽게 틀렸어요. 이거는 이제 얘를 버렸어야 되는데 선지가 얘가 너무 기니까 애가 읽다가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찍기도 어려워요. 이거 보세요. 2번이 지금 미음이고 5번이 디귿리을 미음이니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심지어 4번 보세요. 이것도 니은 들어가 있어요. 이대보 선생님들은 이거 답 만들 때 딱 이게 되게 겹치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이분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저 가끔씩은 이럴 때도 있다니까요. 물 떠다놓고 기도하잖아요. 제발 2학년 그냥 올라가요. 이제 할 만큼 했잖니. 지금 그래서 2학년 애들 벌써 오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2학년 애들은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원래 내신 개강을 제가 좀 늦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슬로우 스타터라고 하는 별명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애들이 지금 벌써 등록을 막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이분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지금 기사 난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애들한테 이제 주문한 게 있죠. 부교재부터 빨리 알아보고 부교재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이거는 되게 큐티한 거예요. 사실 이 문제 유형 말고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분의 수업이 만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면요 굉장히 세세하게 친구들한테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줘요. 문장 단위로 제가 분석을 해줘요. 그래야지 저런 문제 유형들을 뚫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우리들만의 비밀이에요. 다른 데 가서 얘기 안 하기. 이거 문제 낼 때 있잖아요. 중간에 단어 하나만 잘 찾아내면 돼요. 전체 틀리게끔 설정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중간에 단어 하나를 좀 이상한 걸 집어 넣으시거든요. 그거를 발견하게끔만 만들어주면 돼요. 이게 애들 입장에서는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분명히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를 중간에 넣은 거라서 그것만 찾으면 생각보다 쉬운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이제 기니까 지레 겁먹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수업 시간 때는 이렇게 문장별로 아예 분석을 다 해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 들어갈 수 없는 말들 제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럼 친구들이 이제 그 문장을 보더라도 이 문장은 거기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럼 바로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되게 세세하게 친구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 보세요. 요거 PPT에 있는 걸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건데요. 그분이 내신 거거든요. 가나다라마바 이렇게. 근데 이게 다 나름대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바만 시험 범위에 없었던 거예요. 저렇게 중요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진짜 제가 부교재를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교과서보다 부교재에 우리는 해야 돼요. 문제 보세요. 이거 한 문제예요, 이게. 이것도 처음 보는 내용.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씩 이런 애도 있어요. 국어는 혼자 할 수 있다. 오늘 가서 꼭 제압하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혼자 되겠니? 근데 이대국어 애들 중에 약간 그런 애들 있어요. 자기가 공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국어 나 모의고사 다 1등급 나오고 그리고서 이제 오열해서 오는 거죠. 늘 이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면은 수강생들이 뒤로 갈수록 느는 게 갔다가 좌절해서 오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친구들도 근데 교정하는 데 시간도 걸려요. 이게 약간 이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이제 주로 친구들이 가는 학원과 전인함의 차이를 좀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제 수업 때는 자꾸 친구들한테 머리를 쓰면서 공부하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떠먹여 주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뱉는 애들이 중간에 있어서 좀 화가 나긴 하는데 저는 근데 이대국어에서 살아남고 싶어?
먹는 것만 하면 안 된다. 먹으면서 생각도 해야 된다예요. 전 적어도 감각은 2개 쓰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대고 어려운 건데,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오게 되면 무조건 그냥 떠먹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집에 가서는 생각도 안 해봐요. 그럼 이제 국어가 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대국어는 성향상 같이 뭔가 하면서 생각도 같이 돌아갈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 수업 들었을 때 제일 만족하는 게 새로운 질문이 나오더라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되게 장점을 많이 삼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수강생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웃기죠. 원래 여기여야 되잖아요. 1학년 수강생이 제일 많고 점점 줄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게 여기인 거예요. 오히려 그냥 튕겨서 나온 애들이 많은 건데 이대 국어는 절대 혼자서 할 수 한다? 꼭 제압하세요. 시험 문제 보여주면서 너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니? 이제 제압을 거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테스트는 제가 항상 보고 있고요. 이제 1차 실험은 안 보겠죠?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문제 푸는 방식도 제가 알려줘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친구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답이 2개 남죠.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네, 찍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찍으면 안 되는데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애들한테 알려줘요. 2개 남았어. 한 손질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제가 문제풀이 방법도 제가 보여줘요. 친구들한테요. 체화가 되면 친구들이 이제 수능도 되게 원활하게 푸는 거겠죠. 모의고사도요. 그다음 과제 있고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 있고요. 그래서 컨텐츠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제가 무조건 내요. 저도 이제 연구소가 있어요. 저희 연구원들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제가 테스트는 무조건 제가 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친구들의 필기를 본 다음에 이제 제가 학교 선생님이 비밀을 해서 제가 내는 게 맞죠. 그리고 제가 이대국어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래도 이대국어에 선호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은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직접 출제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OX 문제부터 고난도 객관식까지. 왜냐? 이분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키는 거, 근거 느낌으로 하지 말고 가져와. 이거 어디에서 이런 말이 있어서 설명해줘. 저는 이걸 꼭 묻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사실 제 수업 때 왔을 때는 수업은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제가 이제 테스트 가지고서 친구들을 조금 이제 뭐라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때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 눈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뭐 눈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를 좀 잘해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까지 대비가 다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테스트예요. 왜냐? 집에 가서 뭐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업의 본교재는 이제 기존의 학교 설명 외에 제가 수능적으로 가르칠 만한 것들은 수능적으로 제가 가르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 부교재도 제가 다 이렇게 분석서를 만들어줘요. 친구들한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학교에 설명했던 것들 혹은 학교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나올 만한 포인트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들로 제가 다 정리해서 주고 있고 가급적이면 제가 3학년까지도 쓸 수 있는 개념까지 다 보여줘요. 왜? 이대국어는 문학개념어를 3학년 수능 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친구들한테 주고 있고 친구들이 이 본교재를 그래서 잘 들고 다니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매주마다 한 번씩 주거든요. 본교재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볼 수 있게끔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과제 같은 것들도 다 체계적으로 짜져 있고요. 저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기출, 학력평가 기출, 평가원 기출 다 뽑아서 주고 있어요. 이대국어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요. 다른 학교들은 제가 이런 것도 잘 안 줘요. 근데 이대국어는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친구들한테 다 주고 있고 부교재의 변형 문제까지 다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 만드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원들이 거의 이것만 계속 매달려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모자라진 않을 거예요. 이거 이제 본교재에 있는 거고요. 과제도 따로 있어요. 저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과제가 모자라다는 얘기는 나한테서 나오지 않는다. 제발 그만 달라고 빌 때까지 나는 열심히 너네한테 줄 거고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120에서 150 문제 정도 줄 거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문제 더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면은 제가 부어줄 거예요. 그만 주세요 할 때까지 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양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우리 친구들 저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직전 모의고사까지 제가 깔끔하게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 시험 전날에 풀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고요. 시험 전날에는 제가 이제 시험 범위 총정리 한번 해주고 있고요. 못하면 집에 못 가요? 못하면 저 집에 보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가 뭐 5시에 끝나는데 왜 안 오지? 이유는 당연히 집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거고요. 보통 이제 국어 시험 보는 날은 국어만 보통 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 전날에 이제 여기에 몰두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국어랑 영어가 이번에 어떤 게 어렵게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거든요. 작년에 국어가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올해는 영어가 어렵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제가 무당은 아니라서 그걸 무조건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중간고사 때는 진짜 전력을 다해서 준비를 할 거예요. 100을 준비할 겁니다. 아니 100이 아니죠. 120을 준비해야 될 거예요.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다 이게 찍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만약에 뭐 놓쳤다 아니면 뭐 결석했다 언제든지 다 확인할 수 있고 결석한 친구들이 영상 보고 저한테 다시 와서 클리닉 받아야 돼요. 그냥 보고 넘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 필요한 자료를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 피드백은 제 조교들이 실질적인 피드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좀 체화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조교들은 역시나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고 학교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실전적인 피드백을 해줄 거고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저한테도 뭐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과제 앞에 보시게 되면 이 내용들이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 다 전송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되게 열심히 소통을 합니다. 지금 사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이대고 친구들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질문은 새벽 5시까지 받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 하나 있어요. 잠은 죽어서 자야지. 저는 5시에 자고 제가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자식이 3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추핑 꼬마 아가씨 하나 있고 밑에 또 쌍둥이가 있어가지고 걔네 또 이제 유치원 보내야죠. 어린이집 보내야죠. 아내한테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맡기면 어떻게 돼요? 이혼당하죠. 바짝 엎드려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엄청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 막 아파 보이는 거예요? 멀쩡하죠. 제가 잠은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에요. 약간 제가 나중에 제가 제 스토리 한번 들려드리려고 올 건데 제가 원래 중학교 때까지 제가 원래 운동선수였어요. 배드민턴 선수였고요. 되게 슈퍼 유망주였거든요. 근데 집이 망가지고 고1 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남들보다는 좀 뛰어난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에요. 저 전교 9등으로 졸업했고요. 수능도 4개 틀렸어요. 저 되게 잘했어요. 나쁘지 않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중학교 때 못했어도 고등학교 때 불태우면 되더라고요. 물론 상위권 애들은 늘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 몫인데요. 못하는 애들은 제가 올라가는 방법을 제가 아니까. 근데 제가 놀면은 애들은 더 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던 거예요. 뭔가 학생이랑 소통이 안 되거나 그런 면들이 있으면 저를 통해서 해주세요. 이게 저도 이제 강사 생활도 좀 해보고 저도 이제 애기가 커가는 과정들을 보니까 이게 애들이 집에서 말 못하는 것들은 저한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집에서는 만약에 뭐 얘기가 안 통하는 것들이 있어? 그럼 저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이야기 들어보고 제가 전달드리고 약간 그런 것들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저는 되게 소통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인스타 DM 같은 거 되게 잘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수업과 관련된 갈등은 다 저한테 모시고요. 집에서는 항상 평화, 화해, 갈등 해소로 가세요. 만약에 막 과제가 안 돼 있으면 거기서 혼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집에서는 안 했구나 알겠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서 저한테는 이제 과제를 안 했는데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주자를 하는 거죠. 애들이 숨 쉴 구멍 하나가 필요해요. 제 2대 국어로 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애들이
할 게 되게 많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요. 그러니까 자사고에서 벗어난 건 맞긴 맞는데 아직 그 자사고의 색깔이 좀 남아있어서 학교에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애들 숨쉴 구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숨쉴 구멍은 가급적이 집에서 만들어주시고 쪼는 건 저한테 그냥 전가시켜주세요. 그게 맞아요. 그 다음에 저의 자랑, 저희 조교진들. 조교진 되게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 조그마한 학원에 조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원래 제가 대형학원 있을 때부터는 조교진 늘 많이 데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조교진이 많았을 때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1대1로 좀 더 밀착할 수 있는 거. 아무리 애들이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조교장 따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석조교라고 돼 있는데 이 수석조교는 이제 어떤 조교들이냐면 국어만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만약에 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들을 통해서 해소되는 가능한데 이 친구가 이제 이대국 학생회장 출신이라서 전설의 친구 중에 한 명이죠. 서영국 씨 사관왕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같이 합류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클리닉 같은 것들도 항상 이렇게 보고해서 다 소통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마련되어 있어요.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제가 일부러 파란 표시를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쥐잡이 담당이에요. 말 안 듣는 애들 이제 과제 너무 안 한다 이런 애들 있죠. 특히 우리 여자친구들은 그래도 약간 그래도 하다 보면 되게 성실하게 잘하는데 남자애들 중에 이제 좀 제압이 안 되는 애들이 가끔씩 있어요. 말 안 듣는 애 있죠.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나서가지고서 이제 제압을 할 거예요. 이 친구가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그냥 잘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대고 출신의 역시나 선배들이 항상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대고 출신들이 원래 이 친구들 말고 더 있었는데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복직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대보고 출신의 조교들은 훨씬 더 있을 거라서 이대보고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궁금한 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해소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겠죠. 나름대로 다 학교에서 한가지 했던 친구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본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3월 14일 토요일날 개강인데 근데 약간 요거 하나만요. 제가 실질적인 개강은 그냥 3월 7일 토요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날 제가 이제 2시부터 무료 특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무료 특강이 시험범위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교과서를 다루면서 본격적으로 하는 게 이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건 이날이에요. 3월 7일 토요일부터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날 무료 특강하니까 놀다가 합류해야지 안 돼. 요날부터. 어차피 3월 2일 날 놀잖아요. 그때 놀고 3월 7일 토요일 날에 꼭 보내주시면요. 저랑 같이 한번 이대보고 먼저 뭐 하는지 쭉 훑어보면서 미리 시험 대비 들어가고 이때부터 이제 교과서와 관련된 것들 들어갈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본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이제 우리 본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친구들이 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뒤에 일정이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은 이제 저와의 협의를 통해서 요 앞 타임에 오거나 그러니까 이제 1시부터 2시겠죠? 그때 오거나 아니면 저희 AS 클리닉 시간대 와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AS 클리닉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중간중간마다 저희가 이제 과제 점검 및 그 다음에 만약에 좀 테스트나 성취도가 좀 별로인 친구들은 불러가지고 공부를 시킬 겁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늘 하지 말라는 날 하나가 있는데 꼭 해서 와요. 과제는 언제 하나요? 전날이요? 아침이죠. 아침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너무 속출을 많이 해서 안 되겠다. 이러면은 너무 과제도 너무 대충하고 성취도 너무 별로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점검하는 기회라 보시면 되고요. 이때 오게 되면 당연히 과제만 체크하진 않고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거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때는 그냥 편하게 친구들이 와서 공부하는 시간이라 보시면 되고요. 일단 근데 이것도 어머님들이 얘기하면 애들이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강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은 항상 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번에 좀 준비한 게 이건데요. 사실 이 클리닉을 사실 대형학원에서 좀 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형학원 같은 경우는 저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강의실이 없거나 약간 그런 면들이 좀 있어서 제가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제 거를 하다 보니까 강의실도 이제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친구들을 조금 더 뭔가 도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면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런 클리닉도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 클리닉을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게 되면요 저도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갑작스럽게 학원을 개원해서 이제 삐끗하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1학년 끝났을 때는 20명의 친구들이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점점 늘어가는 걸 보게 되면 아마 이번에 2학년은 뭐 한 4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3학년도 한 50명 정도 오면 되지 않을까 그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 틀을 좀 바꿔보려고요. 제가 슬로우 스타터라고 하는 별명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대 국어 하면 저희는 국어 가야지. 예전에는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그 학원과 전이난 약간 이거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깐 이제 학원을 나오는 과정 중에서 이제 저에 대한 소식을 못 들으시는 분들이 일단 여기 갔다가 갑자기 다시 이거 몰리는 약간 이런 현상인 건데, 올해는 좀 바꿔서 이대국 국어 저희는 무조건 가야지 나올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대국어 국어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이 자리에서 풀고